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 전략 2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최혜린입니다. 네, 시장이 갈피를 참 못 잡고 있네요. 특별히 빠른 업종별 수단 내 대응 전략 세우기 쉽지 않으시죠? 네, 포트폴리오 수익률 왜 이래 하시는 분들 그 이유 그리고 앞으로 보수법까지 설경제TV 전문가에게 한번 받아보시는 거 어떨까 싶어요. 저희가 얼마 전에 설경제TV 전문가 방송 홈페이지인 센플러스라는 것을 오픈을 했는데요. 자세한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문가에게 1대1로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거 권유를 해드리죠. 자, 그리고 오늘 2080에 정확히 지지를 받으면서 마무리가 됐네요. 이 정도 조정은 귀엽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오늘 장중에 외국인들이 3천억 넘게 현물을 팔았음에도 또 목요일날 두 이벤트에 대한 경계감에도 주말에 뉴욕의 고용지표가 안 좋았음에도 코스피는 5포인트가량 빠지는데 그쳤습니다. 코스닥은 오늘도 플러스였는데요. 외국인들이 10거래일 연속 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 시황센터 가서 듣고 오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1월 10일 월요일장 마감했습니다. 양등신 또다시 엇갈린 모습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코스피는 유로존의 부실과 미국의 경제지표 부진이라는 악재 속에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5포인트 내린 2080포인트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오늘 출발 또한 2080선 초반에서 하락으로 출발했는데요. 장 초반만 하더라도 2080선을 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오후장에 가까워질수록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물을 확대해 나가면서 2070선까지 하회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2080선까지는 지지해주면서 마감됐습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수 주체로 나서지 않는 가운데 개인만이 이끄는 외로운 장이었는데요. 외국인 쪽에서 오늘 장에서는 오늘 2거래일 연속으로 매도했는데요. 오늘 장에서 어제 지난 거래일보다 매물을 더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투신권을 중심으로 매도하다가 매수로 전환하면서 기관 쪽에서 5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 나타났고요. 개인 쪽에서는 1,6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가 나타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은 8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3포인트 오르면서 533포인트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오늘 출발 또한 갭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갭상승 출발 이후에 일중 흐름은 비교적 차분한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532포인트와 534포인트 사이에서 박스권 형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오늘 장까지 함께 해줬습니다. 오늘 장에서 25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 나타나고요. 기관은 4거래일 연속 매도하는 가운데 오늘 장 관망하면서 18억 원 정도 매도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200억 원 정도의 매물이 나왔지만 지수에 큰 부담은 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2원 20전 오른 1124원 50전의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오늘 출발은 하락으로 출발했는데요. 1120원대 초반에서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미국의 달러가 강세를 보였지만 금리 인상 기대감과 그리고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이 힘입어서 장중에는 1110원 18원대까지 밀리기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마감은 상승으로 돌아서면서 1124원대에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나흘 연속으로 내리면서 오늘장 91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현대차는 장중에 최고가 올랐는데요. 20만 원도 돌파하는 모습이었지만 차익 매물의 보합권에서 마감되고요. 현대 모비스는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LG화학이 2%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신한지주와 KB금융이 2%대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기아차가 장중에 6만 원대 돌파하면서 최고가 경신하는 모습이었고요. 삼성생명도 금리 인상 기대감에 2% 올랐습니다. 외국계 창구 통한 매수 주문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SK에너지는 장중에 상승하다가 차익 매물에 2%대로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보합권에서 마감됐고요. 서울반도체가 1% 올랐습니다. 메가스터딘 외국계 창구 통한 매수 주문 오늘도 들어오면서 8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했습니다. OCI 머티리얼즈가 약보합권에서 마감됐고요. SFA 역시 8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0.3% 강보합으로 마감됐고요. 폭력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태웅이 3.8%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 보험주가 강세였습니다. 금리 인상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4분기 실적 기대감도 반영됐는데요. 삼성화재가 2%대로 올랐습니다. 현대해상과 메리츠화재는 52주 신고가 다시 쓰는 종목 다시 썼고요. 메리츠화재가 5%대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LIG 손해보험 역시 4%대로 오르면서 보험주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자동차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자동차 수출과 생산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 아래 오늘장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현대차, 기아차가 오늘 52주 신고가 최고가 다시 썼습니다. 만도도 2.9% 올랐고요. 평화전공도 5%대로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부품주들이 조금 더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SL이 강보합
6% 큰 폭으로 오르면서 마감됐고요. 한일이하오가 11%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성우 하이텍도 7.9% 올랐고요. 한국 프렌즈가 52주 신고가 다시 쓰면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크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화학주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차별적 상승이 이뤄졌는데요. 금호석유부터 대한유화까지 52주 신고가 다시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금호석유가 5%대로 큰 폭으로 움직였고요. 정유주인 GS 마찬가지로 3% 움직이면서 화학주가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상승 흐름을 지속하던 조선주들은 차익 실현 매물에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1.7% 하락했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이 4%대로 내렸고요. 삼성중공업과 한진중공업도 3.7%, 3.2% 하락하면서 조선주들이 동반해서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반사이익 기대감에 수산주들은 급등했습니다. 동원수산이 15% 가격 제한폭 가까이 올랐습니다. CJ식품도 마찬가지로 상한가로 올랐고요. 신라SG도 14% 오르면서 수산주가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흐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 그리고 옵션 만기일 등 대형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는데요. 라스트 성공 전략과 함께 현명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오늘 참고로 일본장은요, 휴장해서 열리지가 않았는데 말이죠. 오늘 코스피는 한 5포인트가량 조정을 받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흐름을 보일런지 먼저 오늘장 특징 한번 추려보고 내일장 미리 대비책 세워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의 투자전략부로 가서 이종성 선임연구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그래도 기관이 막판에 덜 판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외국인들의 매도 이틀 연속됐는데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왜 이렇게 팔기 시작하는 거죠? 예, 오늘 외국인의 매도세로 인해서 시장 하락 마감하면서 5일선을 하회하였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오른 데에 따른 차익 실현 욕구와 이번 주 굵직한 이벤트를 앞두고서 부담감이 선반영된 것으로 금일 하락을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장중에 발표된 중국의 12월 무역 수지가 시장 기대치를 하회한 점도 투자 심리에는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됩니다. 무역 수지 같은 경우에는 131억 달러 흑자를 나타내었는데 예상치와 전월 대비 모두 이제 감소하였고요. 수출 증가율은 17.9%로서 예상치를 하회한 반면에 수입 증가율은 25.6%로서 예상치를 상회하였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동반 순매도한 탓에 시장 대비 약세를 보인 반면 두 주체의 동반 순매수가 유입된 보험업종은 한 2% 이상 상승하는 그런 강세를 보였습니다. 보험주 강세에 대해서는 이번 주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이 유력시 되지만 향후에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어서 좀 강세를 나타낸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미국의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5시에 이제 나흘간의 일정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그러죠. 자, 주말에 안 좋은 지표, 고용 지표 때문에 약세로 끝났던 미국 증시는 이제 오늘 밤부터 이번 주 첫 거래를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미국도 오늘 밤부터 본격 어닝 시즌에 들어간다면서요. 랠리가 연장될까요? 아니면 어닝 때문에 약간 조정받을까요? 해외 증시 쪽에 투자 포인트 미리 한번 짚어보죠. 예, 우선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미국의 기업 실적하고 경제 지표들을 살펴보면 오늘 밤에는 미국 알코아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EPS 컨센서스는 19센트로서 전분기 대비해서는 개선된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되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서 좀 긍정적인 그런 재료거리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목요일에는 12월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금요일에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월 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코어 CPI는 여전히 1%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요일날 발표 예정인 1월달 미시건대 소비 심리는 자산 효과에 대한 소비 회복이 기대되고 그 다음에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설비 가동률 등 그 제조업 관련 지표는 재고 조정의 부담이 남아있긴 하지만 소비가 꾸준하게 이제 증가하고 있고 GM 등의 그 자동차 산업이 재개되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의 회복 등을 반영하여서 개선되는 모습을 이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이번 주 목요일에 이제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과 옵션 만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통위는 이번 달에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제 물가 불안에 대처하여서 공공요금의 어떤 동결 같은 거를 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이렇게 공표한 이상 한국은행이 당장 금리 인상으로 대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설을 앞둔 시점에서 이제 폭설과 구제역 등으로 생필품 가격 상승이 좀 불가피한 그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까지 이렇게 하면 서민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그런 비난을 감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좀 의문이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금리 동결을 전망하고 3월 달에 금리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매도 우위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베이시스 강세 현상이 지금 지속되고 있고 프로그램 주요 투자 주체인 외국인의 투자 성향이 그 베이시스에 민감하지 않은 점 그리고 시장 변동성이 최근과 같이 낮을 때에는 큰 충격이 없었던 그 과거 사례 등을 감안해 보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예. 자, 일단 금통위 기준금리 결정하고 옵션 만기가 몰려있는 목요일이 좀 걱정이고 뉴욕 쪽의 그 지표 일정들도 보니까 주 후반에 많이 몰려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주 후반에 여러모로 변동성 장세가 좀 예상이 됩니다. 무엇보다 기준금리는 동결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셨는데 어쨌거나 기준금리가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오늘 보험주들이 강세를 띄었단 말이에요. 이용권님 말씀대로라면 보험주 내일 아침 정도에서는 팔아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내일 전략 좀 세워주십시오. 예, 뭐 주중 이벤트에 대한 그 부담하고 그다음 차익 실현 욕구가 이제 금일 조정의 빌미로 작용하였는데 주 초반까지는 이런 영향이 좀 지속될 수 있어서 좀 약세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일 5일선을 하회하였기 때문에 21선까지는 뭐 하락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대응하시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시장이 그 단기적인 변동성 국면을 딛고서 그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이제 외국인의 순매수가 유입되어야 하는데요. 해외 그 뮤추얼 펀드의 자금 유출입 동향을 살펴보면 한국 펀드군이 그 6주 만에 이제 순유입으로 전환이 되었고 그 유입 규모도 뭐 1억 한 5천만 달러로서 작년 4월 이후에 가장 그 많은 자금이 유입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제 오늘 그 외국인의 그런 이 매도세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 수가 있어서 그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되는 뭐 시점에서 매수 대응이 좀 바람직해 보이고요. 그리고 뭐 보험업종 그 말씀하셨는데 뭐 어쨌든 그 관심 업종으로는 최근 시장이 좀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그러니까 동반해서 조정을 보였던 업종이 이제 좀 더 좋아 보이는데요. 뭐 IT하고 은행, 철강, 건설 업종 등을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요. 이제 IT하고 옆에 보니까 은행도 얘기를 하셨는데, 은행, 특히 금융지주회사들, 저축은행발 악재 이후에 쉽게 못 일어서는 모습이에요. 사실 실적 턴어라운드 부분에서는, 그리고 순환매 차원에서도 이제는 올라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내일장이나 모레장 정도에서 한번 크게 반등 줄 여지 있습니까? 예,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저축은행 관련된 이슈들은 장기적으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떤 단기적인 그런 하락 빌미는 저가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금융 쪽에 대한 의견 또 함께 들어봤습니다. 하나대투증권 투자전략부 이종성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부터 금융회사 최고 경영자의 경영관리 능력에 대한 금감원의 평가가 강화됩니다. 금감원은 오늘 발표한 2011년 검사 업무 운영 방향에서 금융회사의 CEO 리스크 방지 차원에서 경영진의 능력 평가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회사 내부의 경영진 견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점검 또한 강화됩니다. 이사회 및 사회이사 기능이 적정한지와 리스크 보고 체계가 구축됐는지가 점검 대상입니다. 금감원은 내부 통제 시스템 운용 과정에서 감사가 제 역할을 했는지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내부 통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땐 기관 조치와 더불어 감독자에 대해 엄중 문책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 인원의 10% 이상을 단기간 근로자로 채용하도록 권고할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시범 실시한 유연 근무제를 올해부터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정부는 정규직 단시간 근로자의 채용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의 정원을 현행 인원수뿐 아니라 총 근로시간으로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단시간 근로제는 주 40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제도를 말합니다. 단시간 근로제 외에도 재정부는 재택, 탄력, 집중근무제 등 유연 근무제를 공공기관이 최소 2개 이상 도입하도록 권고할 계획입니다. 도매 물가를 나타내는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1년 전에 비해 5.3%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는 한 달 전보다도 0.9% 올랐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공산품이 6%로 2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으며 농림수산품도 21.1%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최근 불안해진 소비자 물가의 오름폭이 향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설을 앞두고 기온이 크게 떨어져 배추 등의 채소와 고등어 등의 수산물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경유세는 내리고 액화 석유가스 세금은 올리는 방향으로 에너지 세율을 고쳐 두 석유 제품의 가격 차를 줄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에너지 정책의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는 현재 100대 85대 50으로 책정돼 있는 휘발유와 경유, LPG의 에너지 세율을 조정키로 했습니다. 지경부는 이번 에너지 세제 개편에서 경유의 환경성이 많이 개선된 만큼 경유의 세율을 상대적으로 낮춰간다는 방침입니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경유값을 내릴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아울러 지경부는 현재 특별시와 광역시에 한해 대형마트 주유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네, 이상으로 보내드린 1월 10일 라스 성공 전략 마치겠습니다. 오늘 밤 이번 주 처음 열리는 뉴욕 증시에서는 장이 끝나고 나서 알루미늄 최대 업체인 알코아의 실적이 공개가 되는데요. 알코아의 실적, 달러의 어떤 약세와 유가의 상승 때문에 실적은 괜찮을 것이 지금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장의 종가에는 반영이 안 되겠지만 우리 장에는 만약 오른다면 좋은 재료가 되리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오죠. 고맙습니다. 수고했어요. 오늘은